우리가 매일같이 몸을 씻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단 5곳 때문에 우리 수명이 조용히 15년이나 갉아먹히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5곳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만큼 이것은 우리 건강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저는 45년간 노인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온 의사 박성훈입니다. 제 나이 올해 86, 우리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했던 문제들, 몸 어딘가에서 슬쩍슬쩍 나는 퀴퀴한 냄새, 분명 푹 쉬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피로감의 진짜 원인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5곳의 청결에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절대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우리에게 이 5곳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놀라운 비밀, 청결 유지가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5곳과 그 관리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몸의 활력은 물론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까지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 당신의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곳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르신들께 먼저 꼭 설명해 드려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이 사소해 보이는 청결 문제가 노년의 건강에 그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르신들, 젊었을 때 앓던 병과 나이 들어 겪는 병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감기처럼 열이 펄펄 끓고 목이 붓는 등 병의 신호가 아주 요란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렇게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타오르는 만성미세 염증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이것은 큰 화재처럼 당장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씨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낮으로 우리 몸의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를 태워 없앱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다,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 머리가 예전처럼 맑지 않다고 느끼는 그 모든 증상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만성미세염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노화를 세포 단위에서부터 가속화시키는 주범인 셈이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우리 몸의 그 5곳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그곳들의 청결을 소홀히 할 경우 만성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근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하나를 방치하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의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이 염증의 근원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닦는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내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던 노화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고리를 끊으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청결이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배꼽입니다. 우리 몸에 남은 첫 번째 흔적이자 생명이 시작된 중요한 곳이지요. 하지만 배꼽은 구조적으로 깊고 주름이 많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땀이나 죽은 피부세포, 비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기 쉽습니다. 따뜻하고 습기가 있다 보니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은 우리 몸에 미세한 염증을 꾸준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염증 반응이 혈액을 통해 온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던 원인 모를 피로감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계신 당뇨나 혈압 문제,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피곤함과 무기력감을 호소하셨던 69의 김수철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여러 검사에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죠. 혹시나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배꼽 위생 관리를 꾸준히 해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분께서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옷을 벗은 기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졌고 무엇보다 주말에 손주 보러 갈 기운이 생겨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어르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욕하실 때 면봉에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시면 됩니다. 연한 살이 다치지 않도록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닦은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면봉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십시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자라기 쉬우니 이 마지막 단계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젊었을 적에 배 주위로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배꼽 모양이 조금 변해 있거나 감각이 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배꼽을 닦으실 때 진한 냄새가 나거나 살이 비정상적으로 붉게 변했거나 진물 같은 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들러 꼭 한번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염증이 조금 깊어졌다는 뜻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운을 되찾고 몸을 가뿐하게 일으키는 것, 배꼽을 씻어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어르신의 새로운 청춘이 시작되는 겁니다. 청결이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두 번째 부위는 귀 뒤쪽입니다. 우리가 세수나 목욕을 할 때 손길이 잘 닿지 않아 의외로 놓치기 쉬운 곳이지요. 이곳은 피부 기름샘이 다른 곳보다 발달해 있고 머리카락에 가려져 습기도 잘 차는 편입니다. 여기에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레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 그리고 머리와 직접 연결되는 신경들과 아주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청결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그 영향으로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이유 없는 편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던 73세 김순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김순자 어르신께 귀 뒤쪽을 매일 정성껏 닦고 말려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쯤 뒤에 오셔서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며 무척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작은 방치가 익숙해지면 점차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습관 전체에 무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욕하실 때 부드러운 수건에 향균 비누를 묻혀 귀 뒤와 귀가 접히는 부분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세요. 특히 씻고 난 뒤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축한 환경이 세균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요.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를 말리실 때 귀 뒤쪽까지 바람이 잘 가도록 신경 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경이나 보청기를 오래 착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기구와 살이 맞닿는 부위에 습기가 더 차기 쉽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안경과 보청기를 닦아주시면서 부드러운 천이나 물티슈로 귀 뒤쪽도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더욱 상쾌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것, 나를 아끼는 마음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청결이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세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 상반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앙 정수 시설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상반신을 흐르는 혈액과 체액 속 노폐물과 세균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림프절이 이곳에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림프절이 제 기능을 잘해야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드랑이의 환경입니다. 이곳은 늘 따뜻하고 습할 뿐만 아니라 아포크린샘이라는 특별한 땀샘이 있어 단백질이 풍부한 땀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균에게는 아주 풍성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은 세균들은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불쾌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독소들이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는 잠행 감염 상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잠행 감염은 겉으로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우리 몸의 정화시설인 림프절을 매일같이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그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킵니다. 면역체계가 계속 약해지니 예전과 달리 감기나 목염증, 기관지염 같은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심리적,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냄새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이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를 높이고 심한 우울감이나 수명 단축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의 작은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 중요한 정화시설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목욕하실 때 그냥 비누칠만 하지 마시고 특별한 마사지를 더해 보십시오. 비누를 묻혀 아래에서 위쪽으로, 즉 심장이 있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는 겁니다. 각 겨드랑이에 30초씩만 투자해도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을 훨씬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씻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하고요. 땀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땀 배출 자체를 막는 제품보다는 땀 구멍을 막지 않으면서 냄새를 관리해주는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겨드랑이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의 붓기, 즉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손이나 팔이 잘 붓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배운 마사지를 샤워할 때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로션을 바를 때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순환을 돕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결이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네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 주변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요한 중심 부위이자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이곳의 건강이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활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깊어지는데 특히 이 부위는 구조적으로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습한 환경 때문에 피부가 짓무르거나 세균, 곰팡이균이 번식하여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통증이나 가려움을 피하는 자세로 걷게 됩니다. 약간 어정쩡한 걸음걸이가 되는 것이지요. 이 미세한 걸음걸이의 변화가 허리에 부담을 주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까지 차례로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냥 좀 가렵고 불편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허리와 다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통계적으로도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적인 피부 문제가 있는 분들의 신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과 뼈는 당연히 약해지고 결국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중요한 부위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사타구니 주변 부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이곳은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반 비누보다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이로운 유익균까지 전부 씻어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타구니 주변 부위의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씻으실 때는 주름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서 꼼꼼히 닦아주시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사타구니 주변 부위의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조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몸의 다른 부위를 닦는 수건과는 구분해서 이 부위 전용의 부드러운 수건을 따로 사용하시면 더욱 위생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땀이 많아 습해지기 쉬운 분이라면 목욕 후에 유분 없는 파우더를 소량만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도 보송보송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요실금 등으로 인해 위생 패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패드를 갈아주실 때마다 잠시라도 바람을 쐬어 통풍을 시켜주시고 젖은 느낌이 들면 번거롭더라도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것이 진무름과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두 발로 자유롭게 걷는 독립적인 생활, 그 시작은 바로 이곳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청결이 우리의 몸 건강과 직결되는 마지막 부위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몸을 평생 지탱해 온 두 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를 숙여 발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홀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걸음걸이가 가볍지 않고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발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발을 방치하는 것은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처럼 두꺼워진 각질, 발가락 사이에 축축한 습기, 잘못 깎은 발톱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세균과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할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 균들이 피부의 작은 상처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면 치료가 아주 어려운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들은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넘어질 위험이 3배나 급증하고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는 피부 괴사가 생길 위험은 5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언급하지 않지만 제가 수십 년의 경험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의 감각입니다. 건강한 발바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신경섬유들이 살아있어 땅의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이 예민한 감각이야말로 치명적인 낙상 사고에 맞서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감각을 잃으면 우리는 위험에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아집니다. 몇 달간 발의 악취와 통증 때문에 스스로를 집에 가둔 73세 김동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작은 지옥이 되었다고 표현했지요. 하지만 꾸준한 발 관리 후 그는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자신감과 존엄성을 되찾았다며 제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시 마트에 걸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래의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첫 번째 방법, 발을 씻을 때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두 번째 방법,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 발 뒤꿈치를 꼼꼼히 닦아주는 과정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혈액순환과 신경감각을 깨우는 훌륭한 마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세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전용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내듯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곳의 습기가 곰팡이균을 부르는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네 번째 방법, 보습크림은 발 뒤꿈치나 발등처럼 건조한 곳에만 바르고 습기가 차기 쉬운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 바르지 마십시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다섯 번째 방법, 굳은 살은 한 번에 제거하려 하지 말고 목욕 후 부드러워졌을 때 전용 도구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야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발을 건강하게 돌보는 여섯 번째 방법, 발톱은 일자로 너무 짧지 않게 깎아야 살을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발의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매일 저녁 발을 씻고 말린 후에는 혹시 상처나 물집이 잡힌 곳은 없는지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또한 양말을 신으실 때는 발목을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것을 골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준 고마운 두 발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아껴주신다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꼽에서부터 두 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다섯 곳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 습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발을 정성껏 관리해서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배꼽을 깨끗이 하여 몸의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진다면 어떨까요? 그 활력은 우리를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겨드랑이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하나의 건강한 습관은 또 다른 건강한 습관을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싼 제품을 찾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정제를 고르실 때는 성분표에 약산성이라고 쓰인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우리 피부에 건강한 보호막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노폐물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닦는 수건은 피부를 자극하는 거친 것보다 부드럽고 물기를 잘 흡수하는 순면 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 두고 자주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부위 중 몇몇은 전용 수건을 따로 쓰시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 몸의 건강을 은밀히 위협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다섯 곳의 중요한 부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드렸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제가 평생의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얻은 다음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공유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약속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1번부터 5번까지의 부위 중 나는 이곳부터 당장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곳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과 참여가 저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이자 보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의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온전히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매일매일이 바로 어르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모두가 늘 풍성한 건강과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행복하게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